을 맡은 박지훈입니다. 식사는 다 하고 오셨나요? 네,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어저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제 또 연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낀 날이라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연차 내시고 하시는 연휴로 이렇게 또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오늘 또 좋은 또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 또 환영하고요.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나오네요. 아, 네. 일단 앞에 사회자분께서 너무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맡은 부분 이제 OM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OM이 오픈 미팅 또 오퍼튜니티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또 오늘 그 사업의 기회를 알아보시는 미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5년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다 성취를 했고요. 20년도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동시 성취하고 22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아메 사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에 아메 사업 전달 받으면서 아마 스폰서님들한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질문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 처음 전달 받을 때 스폰서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전달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소박하게 그냥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아기들 낳고 그냥 행복한 가정 꾸리고 그 정도면 되지 않나? 뭐 그런 꿈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소박하죠. 예. 근데 이게 하루하루 또 1년, 2년 늘어나다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꿈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런 꿈을 가졌냐면은 제 어린 시절 잠깐 말씀드리면 어, 저희 부모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자영업을 맞벌이를 하셔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쉬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명절 때도 나오시고 뭐 주말에도 뭐 쉬는 거 없이 항상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제 가게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는 혼자 집에 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부모님 일하시는 매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숙제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 같이 보내다가 이제 부모님 이제 집에 가실 때 그때 같이 이제 집에 가고 뭐 이런 어,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이제 부모님의 그런 뭐 쉬는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친구 부모님들 보시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주말에도 쉬고 뭐 명절에도 쉬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제 그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물어보죠, 애들한테. 뭐 너는 꿈이 뭐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회사원, 직장인. 예. 그냥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항상 부모님도 너는 그냥 나중에 뭐 좋은 대학 나와서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저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꿈을 이뤘죠. 예. 회사원이 됐고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와이프를 이제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소개팅. 그래서 와이프도 그 당시에 이제 직장 다니고 있었고 저도 직장 다녔는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에 다녔고 와이프는 이제 대기업에 다녔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잘했죠. 예, 대기업에 다니는 와이프를 만나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이렇게 하다가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톡이 없었죠. 제가 연애할 당시에는 카카오톡이 없었고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MSN 메신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프는 와이프 회사 출근하고 저는 저 다니는 회사에 출근하고 그러면 이제 근무 시간에 이제 뭐 채팅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요즘엔 다 카톡으로 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뭐
뭐 서로 안부도 묻고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와이프가 그 MSN 그 메신저를 하면서 음, 아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아메이를 아냐? 정확하게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메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메신저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쳐봤죠, 아메이. 아메이가 뭔가. 뭐 어떻겠어요? 예. 좋은 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참 막 이상한 댓글들 나오고, 뭐, 피라미드니 다단계니, 뭐, 누가 했다가 망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쭉 나오니까, 저는 아메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것들만 이제 제가 처음 본 아메이였죠, 그게. 그래서, 와이프, 그때 뭐, 연애할 당시였으니까, 왜 회사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이런 걸 알아봤지? 왜 이런 걸 나한테 전달할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만 보고, 뭐 반대를 했죠, 와이프한테.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미 와이프가 혼자서 한 몇 달 정도 이제 이 암에 이제 미팅이 나오면서 사업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음, 그 당시 이제 연애가 한 3년 정도? 연애 3년 차 정도 됐었고, 이제 뭐 결혼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그때쯤에서 이제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와이프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인터넷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글들을, 보고 나한테 뭐 반대를 하냐. 자기는 이제 뭐 몇 달 동안 알아보고, 또 결혼할 사람 아니냐. 그럼 결혼할 사람이 하는 말하고, 인터넷에 있는 댓글하고, 뭘 믿을 거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떻게 하실 건가요? 예, 뭐, 몇 달 안 남았었거든요, 결혼이. 예. 그래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죠. 예.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김포공항 AP인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뭐 인터넷만 보고 하지 말고 정말 한 번, 10번만 직접 와서 들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저한테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맞는 말이고 객관적으로도 뭐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 같아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따라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겠다, 결정을 하겠다,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 왔던 데가 여기였어요. 근데 김포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요일마다 아마 이런 사업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생소하죠. 여기 뭐 처음 오신 분들 다 생소하게 느끼셨을 텐데 저도 처음에 갔는데 뭐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리더분이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사업 설명 중에 이제 자산 부채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집이나 차 이런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차와 집을 통해서 뭐 나한테 수입이 되면 자산이고 뭐 수입이 안 되고 그냥 지출이 끝나면 그건 부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회사 다닐 때 이제 제가 회계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자산 부채 개념하고 많이 좀 다르게 이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런 뭐 자산 부채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이 되면 자산이고 아니면 부채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부채고 내 자식들은 악성 부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처음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개념하고도 다르고 조금 약간 좀 이상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사업 설명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동그랗게 서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뭐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고 또 오늘 사업 설명 들은 소감이 어떠냐 이런 걸 막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처음에 가서 이제 좀 당했었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돈 얘기만 계속 하더라. 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사업설명이니까 당연히 돈 얘기를 하지. 저는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 뭐 아무 그런 사업 설명이란 것도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한 10번은 이제 가기로 했었으니까 이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와서 사업 설명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 알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이 좀 벗어나서 아메이가 좀 나쁜 건 아니구나,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 이렇게 뭐 같이 계신 분들이 이게 좀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예, 예. 나쁜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미팅을 계속 오게 돼.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와이프 따라서 그냥 뭐 저는 뭐 직장 생활하니까 그냥 난 직장 생활하면 되는 거고 뭐 사업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뭐 잘할 자신도 없었고 그냥 와이프가 해본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했는데 결혼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주말에 이제 와이프가 어떤 미팅을 간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주말에. 그리고 그럼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 제 생각에 아마 그때가 무슨 펑션 같은 큰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거의 미팅장에 가가지고, 이제 저한테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뭐 현장을 이렇게 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막, 제 기억에는 그때 가수 이승철이 와가지고 막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걸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승철이 왜 아메이에 와서 노래를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가 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책을 사놨잖아요, 집에. 그래서 사놓은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좀 아메이에 대한 책을 보면서 전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1로 2로 저 책을 보면서, 직장 생활만 하던 나에게 내가 좀 직장으로부터 좀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음, 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중에 파이프라인 우화가 이제 좀 쉬우면서도 어떤 좀 이제 비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동영상 잠깐 보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그 파이프라인을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책을 보고 또 비전을 봐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미팅을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아티스트리 맨 클럽에 이제 도전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국에 이제 PT 이상 남성 사업가 중에서 한 30명을 이제 저기 뭐죠? 지원을 이제 해가지고 저기 선발을 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그래서 저기 보시면 미션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 스킨케어, 바디케어, 패션, 스피치. 예, 요런 미션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사진 찍고 그 당시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최고의 SNS였죠. 지금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고 카카오 스토리에다 이제 사진 올리고 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가지고 뭐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점수 많이 받고 하면은 이제 선발이 되는 거라서 30명 중에서 12명을 선발해가지고 지금도 나오는 그 아마그램에 이제 모델로 이제 실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서 열심히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 박스 저기 이제 아티스트리가 이제 꽉 차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제품들로 이제 스킨케어 하고 예. 이렇게 뭐 저 디바이스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패션 뭐 하라고 하면서 저기가 이제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인데 저희 가서 이제 저기 옆에 이제 미용사분인데 처음으로 이제 파마도 해보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명 안에 들은 건 아니고 그냥 30명 안에 들면 저 임명장 다 줬어요. 그리고 열- 결과적으로 12명 안에 못 들었고 그래서 뭐 이런 경험도 있었다. 뭐 이게 아메에서 받은 뭐 상장입니다. 그래도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요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노후를 기대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뭐 위에 사진에 있는 미래를 기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정말 여유로운 노후, 편안한 노후를 이제 다들 기대를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저 여유로운 노후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국민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써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으로 미래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다 고갈된다고 뭐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계 부자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방법 찾으신 분 계신가요? 네. 찾아내시려고 여기 다 모이셨을 텐데 못 찾으신 분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좀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0년도에 보면 우리나라 평균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이 한 62세 이렇게 돼 있고 1990년대에서 한 70세 정도. 지금 한 2022년에 이제 82세까지 이제 늘어나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떤가요? 과거에는 한 40년 동안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이제 경제 생활 해가지고
노후 10년 정도 보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됐습니다. 정말 맞는 게 저 그래프에도 보면 한 90년까지만 해도 이제 평균 연령이 70세예요. 그래서 딱 저 위에 이제 도표가 맞아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20세부터 경제 생활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한다고 치고 이제 100세까지 이제 사셔야 되는데 40년이 노후죠. 40년 동안 사셔야 되는 게 월 기본 생활비 300만 원이라고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년 동안 필요한 돈이 약 15억이라고 나와요. 15억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경제 생활 할 동안. 그러면 30년 동안 월 400만 원씩 저축을 해 놓으셔야지 이제 노후가 이제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40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 여기 빅 리더분들 아니시고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400만 원 벌기도 힘들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제가 월 300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월 300일까요?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걸로 돼 있는데, 120살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이나 자영업이 많은데, 그걸로는 이제 저희가 노후가 준비가 다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내 집 한 채 그래도 그거라도 갖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올라가겠지 해서 영끌을 많이 하시죠, 영끌. 그래서 영끌 뭔지 다들 아실 텐데 뭐 최근에 이제 잠깐 조금씩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하락 시기였죠.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이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이자 비용 내기도 감당하기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사놓은 집을 경매에 내놓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주식도 여기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버신 분 계신가요? 예,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이죠. 예. 그리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제가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난달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이제 준비한다고 마트에 갔었는데 정말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하고 대추 한 포기에 2만 원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월급도 올라야지 또 그나마 좀 생활이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월급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으로는 사분면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을 이제 네 개로 나눠가지고 왼쪽에는 이제 직장인, 그다음에 자영업과 전문직, 오른쪽에는 사업가, 투자가가 있던데 왼쪽에 있는 E와 S에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될 수 없고 오른쪽에 있는 사업과 또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부를 늘려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왼쪽에 직장 다니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지만 수입이 발생이 되고 아무리 내가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안 하면 그날로부터 이제 수입이 발생이 안 되죠. 그리고 음, 그쪽 이제 E와 SA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한 95%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부가 5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작은 부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고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비즈니스는 사업가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벌고 밑에 투자가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돈이 되는 거고 5% 정도의 사람들이 95%의 부를 이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직장인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15년 이상 했었는데, 어, 직장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뭐냐면 월급이 꼬박꼬박 잘 나왔고, 그나마 좀, 어, 뭐 회사도 뭐 매년 이제 수익이 한 10억 정도씩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뭐 명절에 보너스 나오고 연말 보너스 나오고 그래서, 꼬박꼬박 월급 받을 때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제일 먼저 입사하신 분들 보니까 이제 거의 정년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도 평생 직장 나도 여기 뭐 정년까지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대표이사가 약간 본업이 아닌 다른 일에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한 번에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법원에서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선임돼서 파견 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당연스럽게도 이제 정리해고 많이 되시고 오래 다니셨던 분들 많이 되시고 또 월급도 삭감되고 뭐 보너스 나오던 거 다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직장이 안정적인 게 아니구나 정말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평생 직장 개념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다 투잡, 쓰리잡, 뭐 N잡을 이제 다 알아보고 계시고 요 분은 이제 MBC에 나왔던 걸 캡처한 건데 이분이 그 BC 카드인가 그 괜찮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카드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뭐 저희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20대 보면은 정말 뭐 다 이직 준비하고 있고 뭐 그냥 커리어만 쌓아서 연봉 많이 주는 대로 가려고 하고 있고 뭐 어, 정말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은 정말 없어진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정말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않다. 예, 다 실감하실 것 같고요. 근데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못해 먹겠다 하면은 이제 나와서 하는 게 자영업이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직금 가지고 이제 자영업 많이 차리시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 안 그래도 그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좀 자영업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통계 작성 이래로 자영업자가 20% 선이 붕괴됐대요. 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예, 자영업자 4명 중에 3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 음, 뭐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자영업도 그래 좀 힘들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자영업 중에서도 좀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본이 들긴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오픈해 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요즘에 다 치킨하고 커피죠. 네. 그래서 커피를 한번 프랜차이즈를 오픈해 보면 어떨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또 저가 커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브랜드가. 근데 그 중에서 요게 M사 커피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10평 기준으로 해서 한 7천만 원, 오른쪽은 15평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되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별도 사항이라고 쭉 있어요. 그러면은 저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다른 것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요게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매장을 하려면은 점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포 비용 제외하고 저 금액인 거예요. 예. 해볼 만하신가요? 그래서 예. 근데 저거를 이제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뭐 내 노후가 보장이 될까? 언제까지 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탕후루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는데 다 없어졌죠, 지금. 예. 그만큼 뭐 유행도 쉽게 변하고 정말 아이템 찾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사업을 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창업을 해라,
프랜차이즈를 해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첫 번째 창업은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뭐 삼성, LG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게 없죠. 저희가 일반인들은. 그래서 조금 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랜차이즈를 해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근데 그것도 아까 보셨지만 언제까지 성공한다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했어요. 시스템을 이용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아메이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회사 소개 동영상 잠깐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회사 동영상이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젊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IMF를 안 겪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IMF 시대 때 뉴월드라는 잡지에서 연재 기획을 다뤘습니다. 지구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초우량 기업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기업씩 해서 연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아메이 회사를 달았어요. 그래서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에서 배운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들 12개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한 게 아니고 DNB라는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그나마 이제 좀 등급이 높은 회사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다룬 거죠. 그래서 DNB라는 회사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때 IMF 때 그 무디스라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무디스라는 기관이 신용평가 기관이 이제 국가의 신용 등급을 이제 평가하는데 그때 이제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이제 많이 낮춰가지고 저희가 IMF를 맞았죠. 근데 이제 그 무디스의 모기업이 던앤 브래드 스트릿이라고 해서 그럼 기업들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신용 기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한 18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5A1이라는 최고 등급을 받은 아메이 회사를 이제 연재를 했던
잡지고요. 그래서 아메이 기업 이념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이제 리치 리버스 회장님 또 제이베네드 회장님께서 이제 공동으로 1959년도에 이제 아메이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셨고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9년도에 최초의 이제 LOC 친환경 농축 액체 세정제 세제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두 번이나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어떤 기관이냐? 미국 내 상공 산업 관련 협회와 GM, 보잉, 퀄컴 등 300만여 개 기업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단체라고 합니다. 이런 큰 단체의 대표를 정말 허접한 기업의 대표가 할 수는 없겠죠. 미국 같은 큰 선진국의 또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메이 회사가 뭐 괜찮다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게 본사 사진입니다. 네, 미국 미시건주 A다시에 있고요. 네, 이렇게 또 구글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계열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부터 해서 어, 아메이 그랜드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NBA 농구단 중에서 또 올란도 매직 팀을 또 이제 아메이가 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역사를 가진 뉴트리라이트를 아메이가 인수를 해서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올란도 매직 팀 그 홈 구장입니다. 예, 홈 구장 사진이고요. 195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1991년도에 이제 영업이 개시가 됐고 현재는 이제 58개국 및 100여 개 지역에서 이제 영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아미는 본사가 그 삼성역에 그 아셈타워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연간 매출액이 1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ABO가 100만 명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품을 이제 또 한 가지씩 말씀드릴 텐데요. 뉴트리라이트 말씀드렸지만 이제 90년이 됐습니다. 올해 90년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비타민이 세계 판매 1위 하는 회사다. 그래서 정말 원재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씨앗부터 그 씨앗을 자란 토양부터 관리해서 완제품이 될 때까지 다 전 공정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제품들로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도 이 뉴트리라이트 덕을 많이 봤는데요. 왜냐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는 허약 체질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허약 체질이었어요. 굉장히 마르고 그리고 어, 또 생일도 빠른이어가지고 또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 7살에 학교를 가면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살 차이가 아기 때는 또 크잖아요. 그게 체격 차이가. 그래서 제가 언제 찾아봤는데 생활통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신체 검사 같은 거 한 것도 막 결과가 뭐 키가 몇 센치, 뭐 몸무게 몇 센치, 뭐 얼마 이런 거 나오는데 다 모아놓은 게 있어서 얼마나 찾아봤는데 1학년 때 제가 17kg였더라. 17kg 몸무게가. 17kg의 몸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정말 뭐 뼈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많이 났어요. 커피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세수할 때마다 커피가 나는 거예요. 최대한 코를 안 건드리고 세수를 해야지 이렇게 해도 커피가 나요. 그게 결혼해서까지 그랬어요. 결혼해서까지.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 알고 뉴트라이트 공부를 하고 나서 더블 X를 먹기 했더니 안 나더라고요, 커피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와이프 말로는 한 일주일인가? 먹고 나서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커피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항상 코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코를 이렇게 계속 휴지로 막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갖고 다녔어요. 그 이거 말고도 좀 너무나 많은 경험담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요거는 2016년도에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상하이 근처에 이제 우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의 보테니컬 센터, 이제 한의학, 중국이 한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한의학하고 이제 뉴트리아하고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해본다 이제 연구센터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갔었던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다 뭐 한자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사진 찍었던 거고, 네, 이렇게 번역은 이제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트리라이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피부에 전달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티스트리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네, 아트 이즈 트라이 해가지고 아름다움은 노력하는 것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가 아티스트리 피부 영양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파이브 베리어 테크놀로지가 피부 스스로 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숨겨진 힘을 깨웁니다. 스킨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으로. 네,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좀 국민 치약이죠. 글리스터 치약, 그다음에 GNH 로션, 바디 샴푸까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감아야 되죠, 샴푸로. 그리고 두피 케어 해주는 또 디바이스도 새로 나왔고요. 공기청정기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19개를 다 제거하는 유일한 공기청정기 앰머스피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왔죠. 9월 달에 뉴 이스프링. 뭐 기존 것도 좋았지만 또 사용하신 분들 말씀 들으면 물맛이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도 아직 기존 거 필터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설치를 못했고, 이렇게 25% 라이트로 운동도 하시고 또 발 마사지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요리도 해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먹어야 되고 된장, 고추장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많아요. 예. 좀 먹기 편하게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정말 집안 곳곳에서 안 쓰이는 게 없습니다. 네, 생필품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생필품 기존에 어디서 쓰셨나요? 저도 이제 아메이를 알기 전에는 이마트에서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아메이에서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은 이제 이마트에서 많이 쓰는데 기존에 이런 생필품들을 이마트나 홈플러스 뭐 이런 데서 쓰시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포인트로 약 300포인트로 돌려줍니다. 캐시백을 해주죠. 근데 요거를 이마트 홈플러스가 아닌 아메이에도 똑같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아메이마트로 바꿔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 달에 30만 원 쓰셨을 때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1만 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네. 300배죠, 300배. 그래서 저희가 생필품은 어떤 거예요? 그냥 소비하는 거잖아요.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메이마트로 바꾸면 이 소비가 나한테 매출로 잡히고 또 나한테 수입이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거고요. 그러면 이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세요. 또 비싸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남는 거 나눠주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유통이 이제 바뀐 겁니다. 과거에 보시면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대형마트,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데서 하고, 또 아니면 요즘에 뭐 많이 하시죠.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이제 유통이 변화되고 있는데, 아메이는 그런 중간 유통을 다 없애고 아메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들을 저희 같은 ABO 아메이 자영 사업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회원 가입하신 회원분들이죠. 회원분들한테 직접 제품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에 따라서 보너스 35%를 나눠주겠다, 돌려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ABO 가입을 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제품을 30% 싸게 살 수 있고요.
100% 만족 보증 환불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뭐 더블 X를 사서 먹고 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더블 X가 갑자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반쯤 먹은 걸 가지고 내가 가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돈으로 돌려주세요. 하더라도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100% 다시 그 금액 그대로 샀던 금액 그대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메이가 품질에 정말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5% 보너스 돌려주는 요게 이제 저희한테 사업의 기회를 되면서 여러분이 알아보러 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택배도 이제 6만 원 이상 하시면 무료 택배를 해주죠. 예. 이 35%가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5%가 얼마나 되냐 어, 찾아봤습니다. 제가 회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 우리는 뭐 사업은 지금 회계연도가 9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하지만 이 한국아메이는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1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 그 밑에 매출 애누리라고 돼 있잖아요. 3,700억. 요거를 캐시백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연도별로 보시면 1조 매출이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계속해서 3천억, 4천억 정도의 보너스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회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배분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신 분은 이제 스폰서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스폰서님한테 이런 정보를 어, 전달받고 이게 정말 100% 만족 보증이 되는지, 정말 캐시백이 되는지 써보고 나니까 다 확인이 됐어요. 맞네. 정말 사실이네. 그래서 저것도 이런 정보를 A와 B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명이 스폰서다 A, B가 똑같이 20만 원, 20만 포인트씩, 뭐 20만 원이라고 할게요. 쉽게 20만 원씩 아메에서 제품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20만 원씩 똑같이 썼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어, 더 필요하신 분은 뭐 100만 원 사셔도 되고 또 하나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사셔도 됩니다. 좀 의무 구매 그런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시면 안 사셔도 되는데 똑같이 20만 원씩 샀다고 가정을 해보고 보너스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1차 보너스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매출을 보면 전체 매출로 이제 나와 또 A, B의 또 매출까지 전체 그룹 매출로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스폰서가 그룹 매출이 80만 매출이고요. 마찬가지로 저의 그룹 매출은 60만 매출, 그다음에 A와 B는 각자 소비한 20만 매출밖에 없죠. 그래서 옆에 표대로 해서 A와 B가 6천 원씩 받아가고 또 내가 2만 4천 원 받아가고 스폰서가 12,000원을 받아갑니다. 스폰서가 제일 먼저 했는데 보너스는 제가 더 많죠. 예. 12,000원, 24,000원, 6,000원씩.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 스폰서는 저 한 사람한테만 이런 사업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저는 A와 B한테 두 명한테 전달했죠. 네. 그래서 노력순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수입이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스폰서보다 많이 받아가죠.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합니다. 다시 보시면 이 표에서 만약에 스폰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수입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A와 B는 똑같이 6,000원씩 받아갑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내 노력을 뺏어가지 않고요. 예, 자기가 일한 만큼 다 합리적으로 다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자가 소비만 해도 30% 싸게 사고 또 3% 캐시백을 받았죠. 그럼 이런 정보를 알아듣고 아메이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미팅에 나오시면 다 알려드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미팅에 나와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에 나와서 이런 사업 설명도 듣고 또 제품 공부도 하시고 나면은 이런 제품은 이래서 좋구나, 저 제품은 저래서 좋구나 해서 기존에 쓰던 제품들을 마트를 바꿔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제품들 아메이 제품 쓰세요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소비자를 모으게 돼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사업이 되고 보너스가 많아지더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알린 A, B, C, D 그룹이 이제 400만, 300만, 200만, 100만 이렇게 해서 그룹이 성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1000만 매출이죠. 근데 이달에 저는 필요한 제품이 없어서 하나도 안 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무 구매 규정이 전혀 없다고. 그랬을 경우에 보너스를 계산해 보면 아까 그 1차 보너스 표대로 해서 A그룹에서 60만 원, B그룹에서 36만 원, C그룹에서 18만 원, D그룹에서 6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까요? 저는 하나도 안 샀잖아요, 이번에. 보너스가 있을까요? 네, 1000만이잖아요, 1000만. 1000만에 1차 보너스 제일 높은 21%를 적용받아서 210만 원인데 아까 A, B, C, D 그룹의 이제 보너스 전체 120만 원을 빼주고 나면 나머지 90만 원이 이제 저한테 그 달에 저의 보너스가 됩니다. 제품을 하나도 안 샀더라도 제가 A, B, C, D를 후원했다는 그 노력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메에서. 계산하기 쉽게 해서 지금 9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PB, BV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BV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90만 원 소득이 한 달 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매달 매달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원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경험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 생필품이기 때문에 또 제품이 떨어지면 또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요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났다고 볼게요. 그래서 A그룹이 언젠가는 내가 더 열심히 도와주고 또 A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차 보너스 최대 퍼센트 21%가 됐을 때 A그룹을 이제 독립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땡땡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A그룹에서 21% 보너스를 다 받아가요. 그러면 나머지 B, C, D, E 그룹에서 받는 보너스는 아까 똑같이 계산해서 또 제 보너스가 나오는데 그럼 A그룹을 저렇게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A그룹에서 받는 보너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너스 1000만은 내 파트너가 1000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2차 보너스 6%를 적용해서 60만 원이 이제 또 2차 보너스로 나한테 나오는데 이것도 BOE 적용하면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윈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A그룹이 성장해서 A그룹이 보너스가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거기에 따른 대가로 나한테도 2차 보너스 나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업에서 보시면 윈윈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누군가 한 명은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실패로 가든 그 사람을 짓밟아야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아메이 사업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도와줘야지 서로 성장하고 서로 수입이 많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처럼 1000만 PB를 이제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은 SP라고 하고요. 한 3번 정도 하시면 GP, 6번을 하시면 이제 PT, 플래티넘을 하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한 3달 연속 달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이 되시면 본사로부터 정식 사업을 인정받습니다. 1년 내내 이제 1000만 PB를 하시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해서 연수비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비전 트립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두 레그를 플래티넘이 되도록 후원하시면 사파이어라고 하고 세 레그를 도와주시면 에메랄드라고 해서 연수비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레그를 플래티넘이 되도록 후원하시면 연수비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뭐 금리 뭐 4%로 계산했을 때 은행에 약 37억 정도 있는 자산 소득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1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고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뭐 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가 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뭐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미 사업 특징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하나씩 보면요. 코스트코 같은데 이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물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소비하는 거잖아요. 뭐 소비를 하는데도 회원 가입비를 받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회원 가입비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세미나에서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돈을 안 받아요. 네. 코스트코는 물건 사는데도 돈을 받아요. 회원 가입만 하는데도. 점포가 없어요. 아메이 사업은. 아까 뭐 자영업 얘기, 프랜차이즈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정말 그 자리도 좋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좋은 자리 찾는 것도 어렵고요. 좋은 자리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보증금, 권리금, 또 매달 월세 내야지,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그런데 아메이는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경험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직장만 다니던 사람, 사업이 뭔지도 1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성공하신 스폰서님들이 계시고요. 또 성공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뭐 65년 정도 됐고, 한국으로도 이미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성공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요. 또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 비전을 보고 나서 직장 다닐 때 회사를 그만두고 아메이를 올인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잘 말려주셔가지고 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 만약에 전업을 했다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다니시고 뭐 장사하시는 분 장사하시면서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메이 수입이 본업의 수입보다 많아지거나 하실 때 그때 이제 스폰서님하고 상담해가지고 전업을 하셔도 되고 전업 안 하시고 그냥 끝까지 그냥 뭐 병행하셔도 그건 이제 여러분의 자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반 사업하고 아메이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아메이 사업은 정말 리스크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대회에서 이제 내셔널 컨벤션 가가지고 이제 인정식 받았던 사진이고요. 그때 이제 또 저희 형제 그룹의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분이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이제 첫 여행을 이제 크로아티아를 갔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에메랄드 됐을 때는 또 이제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여행을 못 가고 그때 아마 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미에서 보내준 여행을 이 다이아몬드 여행 이제 처음으로 가봤고, 이 공항인데 이렇게 크로아티아 공항인데 아메이 한국 아메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니까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 폰말을 들고 있었고요. 이때 뭐 제일 낮은 핀이 다이아몬드니까 뭐 EDC 이상 뭐 이렇게 또 폰말이 있었겠죠. 저는 못 봤는데. 예. 그 가시면은 이렇게 또 차등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이상이더라도 이렇게 더블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벤츠를 타고 이제 각자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EDC 정도 되시면은 저 옆에 미니버스 이제 요걸 타고 가시고 맨 다이아몬드 옆에 저 관광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저거 타고 갔어요. 예. 처음에 뭐 저것도 감지덕지죠. 네. 그 핀으로 이렇게 좀 큰 차별이 있습니다. 예. 요거 또 가자마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또 웰컴 파티 한다고 이렇게 또 뭐 케이크 미니 케이크 같은 거 나누는데 어떻게 또 사진이 찍혀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때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닉인가 그 시 이름이 두브로브닉인가 그런데 그 시 정부에서 이제 저렇게 공연하시는 분들을 저희 이제 환영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저분들 공연하는 거 보고 뭐 또 식사도 하면서 뭐 또 이렇게 와인도 한 잔씩 하고 그때 또 한국아메이 배수정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팀과 이렇게 또 건배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시차가 틀리잖아요. 처음에 가니까. 그래갖고 새벽에 한 3시인가 5시인가 깼던 것 같아요. 거기 기준으로. 깨서 이제 밖을 봤더니 이렇게 유람선이 이렇게 막 지나가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유람선이 다니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 유람선이 아니고 저거 크루즈더라, 크루즈. 그리고 그때 가이드분들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때가 코로나 끝나고 직후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 끝나고. 그래서 이제 여행 같은 게 다 제한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근데 그런 게 끝나고 나서 이 크로아티아에 이렇게 단체로 여행 온 게 아마 첫 번째 케이스라고 했나? 그러면서 그런 게 뭐 신문에도 이제 났다고 해서 저기 호텔에 신문이 있어가지고 신문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옛날 성곽 다니면서 이제 여행했던 사진이고요. 이게 다 지붕이 이게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그쪽에 땅에 어떤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기와를 만들면 이렇게 다 빨간색을 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 제가 찍었는데 멋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옷이 다 똑같아가지고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좀 옷을 많이 가져가야 돼. 그 생각을 자료 정리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중식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점심밥 먹을 때도 이렇게 다 한글로 이렇게 딱 편말 다 해놓으시고 이게 그 뭐지 뭐 무슨 그쪽 지방의 뭐 만두 같은 거래요. 그냥 아무튼 그쪽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나라 음식인데 맛도 있고 근데 굉장히 좀 약간 좀 짜더라고요. 다 우리 저희 입맛에는. 그리고 먹고 나서는 뭐 다 맨주팩도 먹고 아 사진 저 뒤에 이제 크루즈 아까 요게 이제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10층 정도 되고 한 3천 명 정도 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루즈가 왔길래 이제 또 사진도 찍어봤고요. 근데 또 요거는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굴 양식장에 가는 날이 있었어요. 굴 양식장에 가는데 이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또 우연히도 또 이제 김종규 리더님하고 또 같이 이제 배를 타게 되면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 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저기도 양식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굴 가격이. 저만큼씩밖에 안 돼요. 2개씩밖에 안 돼요. 예. 여기도 이제 와이너리 이제 가가지고 사진 찍었던 거. 이렇게 굴 하나씩 들고 사진 찍고. 뭐 여행을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못 보던 것들도 구경하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이제 뭐 이런 저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큰 리더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눌 수 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저한테는 또 어쩌보면 더 큰 경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 비전 트립 첫 번째가 이제 호주 케언즈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케언즈가 어디 있는 건가. 그때 저기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실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네. 그래서 내년에 저 다 케언즈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고요. 네. 말주변이 없어서 분위기 엄청 다운시키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시고 더 크게 성공하신 리더분들 또 사업 설명 들으시고 정말 이 아메이가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되시고 꼭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시면서 네,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